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주 투자자라면 조만간 기다려야 하는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탱커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건 그 탱커 운임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티 탱커, 그러니까 VLCC, 수에즈막스, 아프라막스 운임이랑 클린 탱커, 그러니까 MR, LR 탱커 운임이 모두 합쳐진 차트입니다. 대표적으로 파란색 실선인 이 수에즈막스 운임을 보게 되면은 하루 만에 16% 상승을 했고, 여기 보라색 실선인 LR2 탱커 운임도 44%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펙 플러스의 감산으로 인해서 원유 물동량 감소로 탱커 운임이 꺾일 거라는 견해가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원유 물동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탱커 운임은 왜 이런 식으로 크게 강세를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란의 원유 공급 때문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이란은 그림자 함대를 통해서 엄청나게 원유를 팔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랑 가격 경쟁까지 하면서 원유를 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해봐야 별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이런 식으로 우회 경로를 통해서 원유를 계속 팔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기사로는 안 나와 있지만은 최근에 브라질 역시 오펙이 감산한다니까 이 생산량을 더 늘려서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VLCC 운임이 엄청나게 급등한 배경 중에 하나는 중국이 브라질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에 시장이 바라는 대로 이 원유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넘치기 때문에 탱커들이 할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최근에는 기름값도 하락하니까 화주들도 부담 없이 운임을 높여서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만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되더라도 이러한 운임은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러시아 원유가 인도랑 중국으로 많이 수출이 되지만 가장 최근에는 이 중동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러시아산 원유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 수입한 원유는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자국 내에서 생산한 원유는 수출을 하고 있는 건데, 뿐만 아니라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서 수출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0불에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사오고 80불에 수출을 하니까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남기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미국이 완전 제재를 하기가 또 어려운 게, 만약에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서 한 방울도 유통되지 못하게 되면 유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도 이탈리아를 통해서 석유 제품을 이런 식으로 수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탈리아로 석유를 보내면 그걸 정제해서 미국이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가 실행이 되더라도 실제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은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의 원유 수요 개선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기라도 한다면 탱커 시장은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최악을 가정한 거지만, 최근에 클락스는 이 탱커 운임을 무려 이 400K로 가능, 그러니까 4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선박 활용도가 99%,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99%가 됐을 때 그렇다는 건데요. 아무튼 현재 탱커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4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반영이 될 텐데, 그래서인지 며칠 전 스콜피오 탱커스 CEO인 벅비가 2023년 1월 만기물이 각각 55달러, 또 60달러인 콜옵션을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꽤나 큰 계약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탱커 파티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하는 이벤트인데요. 그 전에 먼저 현재 조선사를 바라보는 이 우려 섞인 시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일본 선주들이 신조 선박 발주를 하기보다도 중고선 시장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기사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높은 신조 선가랑 이 환경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값이 비싸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무슨 친환경 연료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일례로 벌크선 같은 경우 최근 운임을 보면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도 신조 선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라서 발주를 꺼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는 그 덴마크의 선박 금융회사인 DSF가 앞으로 노후 탱커들이 수명 대비 6년에서 8년 정도는 더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중고차를 폐차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지만 계속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차가 퍼지기 전까지 타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면 탱커 발주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원하는 탱커 발주가 나오기에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들 말고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사에 투자했다면 특히 이제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면 이제 이런 주장에 좀 동의를 하실 텐데요. 이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차트는 이 전 세계 야드 수는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반면 선박의 크기는 이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 이제 야드 수는 계속 감소를 해서 현재는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이에 반해 이제 선박의 크기는 2007년에 비해서 현재가 이제 25%가 더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이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많거나 이제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 물량을 찍어준다면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를 조선업에 대입을 해보면 현재 그 전 세계 조선소 야드는 크게 감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선박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이제 향후 수년 내지 이제 수십 년 내에 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이 새로운 탄소 배출 규제는 결국 지금보다 이 신조 선박, 중고 선박 그리고 이제 해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선박의 자산의 가치를 이제 상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제한된 조선사들의 건조 능력은 결국 수요보다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을 유발시키면서 결국 조선사들의 사이클이 이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대에 발주된 선박을 대체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커진 선박을 건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야드와 이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러니까 이 부면에서 누가 가장 수혜인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조선사라는 것이죠. 현재는 이제 우리가 그 변화의 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일의 그 운임 등락폭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큰 차트, 20년간의 이 차트를 놓고 보면 이 조선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이제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최근 탱커 시장이 강세할 때는 이유와 또 이제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논리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